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저는 15년 결혼 생활 동안 매일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날 저의 완벽했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메시지. 오늘 밤도 올 수 있어? 남편은 또 야근이래. 크크.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지난 15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삶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내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 42세입니다. 15년 전 저는 현재는 전 아내가 된 박수진, 40세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중견기업의 성실한 과장으로 연봉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성격은 착하고 헌신적이었죠. 수진이는 대학 동기였는데 예쁘고 똑똑하며 사교성이 좋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준호야,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프러포즈했을 때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 후 저는 완벽한 남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월급 전액을 아내에게 맡기고 주말마다 장을 보고 청소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 모임 비용도 기꺼이 지원했으며 심지어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나는 집에서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당연하지. 내가 더 열심히 벌게 라며 이해했습니다. 친구들은 준호야, 너 너무 바보 아니야? 처가 살이도 아니고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아니야, 수진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바보였습니다. 제 나이와 아내의 나이는 한국에서 중년 이혼이 흔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결혼 10년 차부터 우리의 관계에 이상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일주일에 3~4번씩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갔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뒤집어 두었고 제 연락에는 답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스킨십도 거부하기 시작했죠. 여보, 요즘 왜 이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뭐가? 난 원래 이랬어. 네가 예민한 거지. 라거나 심지어 준호 씨, 집착 좀 하지 마세요. 숨 막혀 죽겠어. 라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 내 아내가 봤대. 강남에서 낯선 남자랑 손잡고 있는 거. 저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친오빠일 거야. 수진이 오빠 없잖아. 그럼 친구 오빠겠지. 민수야, 의심하지 마. 저는 끝까지 아내를 믿으려 했습니다. 그날 저는 감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아내 방에서 낮은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오늘 못 봐. 남편이 일찍 왔어. 나도 보고 싶어. 내일은 괜찮아. 남편 해외 출장 간대. 호텔 평소 거기? 알았어.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내는 깜짝 놀라며 깜짝이야. 언제 왔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친구. 왜? 제가 재차 묻자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들었는데? 오빠? 호텔? 이게 다 뭐야? 준호 씨, 그건...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패스워드를 알고 있었기에 쉽게 열 수 있었죠. 메시지 창을 확인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빠, 어젯밤 너무 좋았어. 남편은 또 야근, 크크, 바보 같아. 이번 주말도 제주도 가자. 남편 돈으로 명품 또 샀어, 흐크. 낯선 남자와 포옹한 사진,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준호 씨, 진정해. 진정하라고? 이게 뭔데 진정을 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언제부터야? 아내는 망설이다 3년이라고 답했습니다. 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3년? 3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고? 준호 씨다 너무 바보 같아서. 뭐? 솔직히 말할게.
나 그 오빠 진짜 사랑해. 준호 씨는 그냥 ATM이었어.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ATM? 응, 오빠는 돈이 없거든. 근데 준호 씨는 착하고 돈 잘 벌어주잖아. 그래서 결혼한 거야.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미안, 없었어. 지난 1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의 이기적인 성격과 남의 고통에 무감각한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어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받은 보고서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강민우, 45세라는 이름의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기 전과 이범의 결혼 사기 전문꾼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제 돈으로 그 남자에게 매달 3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2천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으며 심지어 그 남자 이름으로 차 할부금 1,500만 원까지 지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5천만 원 이상이 제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를 경악하게 만든 사실은 아내가 저와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아서 그 남자와 호주로 이민 가서 재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돈으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결혼 사기 정황은 흔히 발생하는 비극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불륜 사진과 동영상,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녹음 파일, 제 통장에서 나간 송금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호텔 이용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모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자 변호사는 이 정도면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 분할도 유리합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여전히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 아내가 준호 씨, 우리 조용히 합의 이혼해요. 재산은 반반 나누고요. 라고 말하자 저는 미리 준비한 증거 서류들을 아내 앞에 쌓아 올렸습니다. 조용히요? 수진 씨, 이게 뭔데요? 아내는 서류 더미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불륜 증거, 그리고 재산 횡령 증거입니다. 횡령?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내 동의 없이 5천만 원 이상을 불륜 상대에게 사용한 것,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변호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배우자 간의 재산 무단 사용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 8대2, 아니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1억? 미쳤어. 아내는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법원 가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 요구대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치욕 같은 시기였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과 안정적인 가정을 잃었고 재산 분할로 인해 살던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받았던 신뢰가 무너지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8천만 원이 남았지만 그 돈은 제 상처와 분노를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매일 솔로 지새우며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친구 민수가 저를 찾아와 말했지만 저는 난 이제 끝이야.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해. 라며 절망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라는 민수의 말에도 뭐하러? 라고 대물을 뿐이었습니다. 심각한 이혼 우울증을 겪으며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매일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손님, 괜찮으세요? 네? 매일 오셔서 멍하니 계시길래 아니에요, 커피 한 잔 서비스예요. 힘내세요. 그녀의 이름은 최은지 38세였고 카페 주인이었습니다. 몇 번 더 카페를 찾아 대화하게 되면서 은지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도박으로 빚을 만들어서. 그래서 카페 차려서 혼자 살고 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요. 은지 씨는 전 아내 수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소박한 옷차림,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따뜻한 말투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